자, 오늘은 유전의 마지막 내용 235페이지, 234페이지. 자, 유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전병.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병의 원인부터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자, 보세요.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이 염색체 안에 DNA에 있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연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돌연변이가 딱 나오는데 이 돌연변이는 요 두 가지입니다. 이 염색체의 수의 이상에 의해서, 그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뭐 46개인데 예를 들면 염색체가 뭐 47개로 되거나, 그지? 아니면 45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이상에 의한, 그지? 구조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결국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유전병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전자 이상.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포인트는 자, 이런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이 염색체의 수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지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되는지 또는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인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이번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수가 왜 이상이 생기고 구조가 왜 이상이 생기고 유전자가 왜 이상이 생기는지 자, 그런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유전병은 결국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병이니까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뭐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유전병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유전병,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과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은 아까 얘기했지, 염색체 이상,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또 염색체 이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 이상인지 또는 구조 이상인지.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핵형 분석이라는 얘기는 핵형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가야 되지, 그지? 핵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그지? 그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이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야, 수 이상이나 모양 이상이나 크기 이상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표시가 잘 안 돼, 그지? 염색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염색체 수 이상에서 이제 어려워지는 내용이 이제 비분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비분리.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수 이상이 왜 생기냐? 수 이상이.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 염색체의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이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EM보다 뭐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나, 그지?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 46개면 일반적으로 47개. 그 다음에 또는 45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비분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비분리가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자, 일단은 상동염색체의 비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동 염색체의, 그지? 염색체의 비분리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수 이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지? 감수 이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날 때,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개념이야. 만약에 여기에 자, 염색체가 두 개가 있잖아, 그지? 두 개가 있으면 여기가 라지 A, 만약에 스몰 A, 여기가 라지 B, 여기가 스몰 B야, 그지? 근데 원래는 이제 복제된 DNA 양을 그냥 AA, 스몰 A 이렇게 쌍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복제가 된 이후에 감수 1분열 뭐가 됩니까? 이제 중기야, 그지? 여기가 중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 비분리가 일어나, 그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반반 나뉘어져야 되는데 이 상동 염색체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핵상을 잠깐 보면 여기의 핵상은 아직 2n이고 여기도 2n인 형태에서 원래 반반 나눠지게 되면 반반 나뉘어지게 되면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핵상이 여기가 이제 핵상이 2n에서 원래는 n이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여기에 large A, small a라는 놈은 정상적으로 A, small a, 그지? 이렇게 나뉘어져, 그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 뭡니까? BB 있잖아요, 그지? large B, small b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거야. large B, small b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하나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지, 그지? 맞지?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라면 감수 1분열에는 어떻게 돼? 핵상이 2n에서 n으로 반 줄잖아. 그런데 그 반으로 준 데에서 하나가 얘는 더 많아지는 거고, 맞지? 얘는 하나가 더 적어지는 이런 꼴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대로, 그지? 그대로. 자, 여기에서는 무슨 분열이 일어납니까? 염색 분체에 무엇이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지, 그치?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이쪽에는 하나 많아지고요. 이쪽에는 하나 적어지고,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치?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지? 그러면 생식세포는 하나 많거나 또는 하나 적거나 그런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식세포 중 두 개는 염색체 수가 1개 많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염색체 수가 1개 적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생식세포니까 원래 23개가 돼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 얘는 24개가 되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은 23개인데 22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정자가 될 수도 있고 난자가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자, 여기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야. 그지? 원래 이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A,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large B, large B, small B, small B 이렇게 원래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냥 편의상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는 large A가 왔고 여기는 뭐가 왔습니까? small A가 왔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large B가 왔고 스몰 B가 왔어. 그지?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자, 일단은 어느 부분이야? 여기가 이제 1분열이야. 그지? 여기가 감수 1분열은 정상이야. 그지? 정상적으로 일단은 분리가 됐어. 그지? 뭐 상동염색체의 분리.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감수 2분열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느 쪽에, 요 오른쪽에, 그지? 오른쪽 부분에 감수 2분열이 되는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났다?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름은 염색 분체의 비분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정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핵상이 정상 나왔어. 그지? 그런데 비분리가 되면서 이 B가 한쪽으로 다 쏠려버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뭐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small a는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지? small a 하나에다가 BB가 두 개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뭐야? 스몰 a 하나에다가 얘는 스몰 a가 아니지. 여기 위에서는 large a, large b야. 그지? 근데 여기는 스몰 a는 들어오고 여기는 비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얘는 하나 많고 하나 적고 하나 많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게 좀 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쓰면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large B, large B, small b, small b야. 그지? 복제가 된 상태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도 반반 나눠지면 large A, large A, large B, large B, small a, small a, 원래 small b, small b야. 그지? 그래서 요놈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반반 나뉘어지잖아. large A, large B.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는 반반 나눠졌잖아. 그지? 스몰 a는 반반 나눠졌는데 스몰 b가 반반 나눠지는 대신 오른쪽으로, 그지?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 그지? 요게 이쪽 부분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하나 많고 이쪽은 뺏겼으니까 하나 적고. 그지?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염색체가, 생식세포의 염색체가 정상이 나오고 하나 많은 거, 하나 적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거 사실은 앞부분 우리 세포 주기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 이거 꼼꼼하게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원래의 포메이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본체가 있었고, 그지? 여기에 본체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S기를 지나지. 그지? S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분열, 그 다음에 2분열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요 그림이 있었잖아. 그지? 요거를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 2n, 그 다음에 여기는 2n에다가 곱하기 2 이런 표현. 왜? 복제가 됐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됩니다. n 그대로 복제된 상태에 있고, 여기는 n인데 DNA 상대량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앞에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수가 하나가 많은 생식세포와 정상세포가 수정하면 자손은, 그치, 2n 플러스 1이야. 그치? 원래는 n 플러스 n은 2n이야. 근데 하나가 n 플러스 1이 됐잖아. 그치? 그럼 2n 플러스 1 하나 많은 거고. 자, n 마이너스 1인 생식세포가 또 뭐야요? 정상 생식세포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2n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에서 뭐 X 프라임인 여자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x 염색체가 비분리될 때,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그지? 비분리가 일어나면 원래는 정상이라면 한쪽은 어떻게 돼? 한쪽은 x 라지 r, 다른 한쪽은 x 스몰 r, 그지? 정상,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 비분리라는 얘기는 얘가 어느 한쪽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22 플러스 xr 다 가죠, 그지? 그러면 염색체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4개가 되는 거야, 그지? 하나 많은 거지, 그지? 근데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22개, 하나 적은 형태가 되잖아, 그지? 이거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 부분이잖아, 그지? 이 부분이 또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돼? 원래는 정상적으로라면 얘가 반반 나뉘면서 그냥 RR이 와야 돼, 그지? RR이 와야 되는데 얘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치? 돌려버리면 돼. 그럼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RR, 스몰 r 이런 형태로, 그지? 두 개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 이거는 뭐야? 상염색체잖아, 그지? 상염색체는 일단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 분리가 됐고, 그지? 요 성염색체가 이제 비분리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들이 만들 수 있는 난자들의 종류도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지, 그지? 선생님, 통째로 다 옮겨지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 그지? 생세포 분열 시 모든 염색체가 통으로 다 움직여, 알겠니? 그러면 핵상이 뭐 3엔 4엔과 같은 이런 배수성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걸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발견되며 인위적으로 배수성 돌연변이를 만들어 뭐 육종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종이라는 말이 그냥 보다 나은 형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이런 게 육종입니다. 육종. 자, 그래서 비분리. 자, 이것도 좀 머릿속에 다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냐, 염색 분체의 비분리냐.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하나 많고 하나 적고, 그지?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인 것도 있고 하나 많고 하나 적고, 그지? 그러니까 세 가지 수 이상에 의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봅니다. 유전병의 예, 이런 내용이 나오네. 유전병.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병이 몇 가지가 있어? 수 이상, 구조 이상, 유전자 이상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거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상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염색체 수 이상. 자,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 나타나며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상염색체 수 이상은 상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 나타나며, 상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공부할 때 또 뭐를 포인트로 다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남자는 2n 이꼴 44 플러스 xy가 되고, 자, 여성은 2n 이꼴 44 플러스 xx잖아, 그지? 그러면 상염색체의 비분리라는 얘기는 요 부분의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야. 성염색체의 비분리면 요 부분의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상염색체 수 이상은 2n 플러스 1이야. 원래 2n인데 하나 더 많은 건데 여기에 숫자가 많아졌잖아, 그지? 원래 44가 돼야 되는데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외워야 돼. 21번 염색체가 3개. 다운 증후군이야.
21번 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양쪽 눈 사이가 멀며 지적 장애와 심장 기형 등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그치?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의 비분리야, 그치? 그래서 18번 염색체가 3개. 선생님 이거 숫자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돼.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는 큰 거에서 작은 것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 그치? 그러면 44개, 쌍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성염색체 2개. XY나 XX나, 그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나타나고 심장 및 여러 장기 기형에 유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 이상이야. 그지? 성염색체 수 이상. 성염색체 수 이상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X가 하나인 놈이야. 그치? 그러니까 EN-1인데 문제는 상염색체는 정상이야. 상염색체는 정상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하나 비어 있잖아. 그치? 원래. 그치? 그래서 성염색체가 한 개 부족한 거야. 그래서 44 플러스 X 이거 외워야 돼. 응? EN-1 그러면 45라는 얘기야. 그치? 요거 성염색체까지 더하면 45.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얘는 44에다가 3개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47이 되잖아. 그치? 47. 자,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가 XXY 3개로 성염색 지수가 이거야. 외관상 남자지만 정수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며 유방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야 도대체 그러면 터너 증후군의 저 조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원래 자 12 플러스 X 그러니까 정자는 20 플러스 X 또는 Y야, 그지? 근데 여기는 성염색체가 난자가 비어 있잖아. 원래 X가 무조건 있어야 돼. 난자는 XX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뭡니까? 터너 증후군이 나오고, 그지? 요는 정상인데 정자에 뭐 X 또는 Y 염색체가 하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요게, 그지? 그러니까 난자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N이야. 정자도 뭡니까? N이야. 근데 수정란은 뭐가 됩니까? E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EN.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래보다 하나 많은 거잖아, 그지? 이게 하나 많은 거야. 그리고 정상 정자하고 만났더니 XXY, 그지?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난자 정상이야. 근데 얘는 하나가 많지, 그지? X 또는 Y가. 그래서 만나는 게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 이상에도 아까 자 유전병, 그지? 유전병의 원인이 수 이상에도 상이냐 성이냐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병,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 이상 했지? 상염색체 수 이상.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 이상. 자, 이번에는 이제 뭐야? 또 핵상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염색체의 구조야. 생긴 모양이야. 외형적인 모양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없어지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다른 곳에 가서 붙는 등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정상이야. 하지만 모양, 그치? 구조가 이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틀을 외워야 돼. 그치? 결실, 중복, 여위, 전자. 틀을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그치? 자, 유전병의 이런 종류, 결실. 자, 결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지, 그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A, B, C, D, E, F, G, H, I, J. 근데 여기에 C가 훅 떨어져 나가서 그지? A, B, C, D가 아니고 A, B, D, E 이렇게 되잖아, 그지? C가 단편 결실이 됐어, 그지? 자, 그래서 이 결실됐을 때에 이제 유전병이야, 그지? 외우셔야 됩니다. 뭘? 숫자를. 고양이는 5번이야. 윌리엄스는 몇 번입니까? 7번. 그래서 5번 염색체의 결실은 고양이 울음증후군. 그렇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제 죽는 질병이야. 윌리엄스 증후군 7번 염색체의 결실입니다. 7번 염색. 아까 에드워드 증후군은 상염색체 수 이상이야.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결실이야. 그치? 염색체 수는 그대로인데 어떤 특정 부분이 고양이는 5번 결실 그 다음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입니다. 자, 가려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치? 그래서 고양이 오름 증후군은 5번,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의 결실이다. 그 다음 중복은 한 번 더, 그치? 반복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잘려진 염색체 일부가 상동 염색체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또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거꾸로 연결된 거야. 그치? 뒤집힌 거야. 자, 이제 주의해야 될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전자라는 말이 나와. 그치? 전자는 각각이 잘린 다음에 서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바뀔 때 문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상동 염색체가 아닌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 그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좌가 일어난다. 그지?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게 이제 수 이상이고요. 고양이 우루 증후군,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그 다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제 9조 이상이야, 그치? 그래서 요 뒤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유전병.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발달지연, 여러 장기 기형 등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의 결실. 5번 염색체의 결실. 그래서 결실된 부분의 유전자가 사라져서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조혈모세포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혈 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다하게 증식하여 뭐 백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 그지? 그래서 뭐 굳이 뭐 조혈 모세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지? 뼈 안에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조혈모세포야. 조혈모세포. 그 다음 윌리엄스 증후군 7번 염색체 일부가 변실되어 나타나며 뇌손상을 유발하고 심장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 일부가 변실되어 나타나며 뇌손상을 유발하고 심장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돌연변이가 유전이 될까요?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유전병은 조혈 모세포에서 생긴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이와 같이 체세포에 나타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생식세포에 생긴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어떻게 돼요?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그치? 아까 염색체 수 이상, 구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야. 그지? 근데 유전자 이상은 일단은 염색체 수나 모양은 다 똑같아, 그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DNA의 이상이라서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지?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서는 어떤 문장을 외워야 돼? 뭐야? 유전자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DNA의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유전자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고, 그지? 염색체 구조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일단은 자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백질이 생성되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백질이 생성되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유전병들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 이름을 외워야 돼 다. 페닐케톤여증, 알비노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그래서 일단은 골자부터 외우세요. 골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요? 페닐케톤여증, 알비노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자,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남모양. 자,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운반이야. 그지? 산소운반. 그래서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바뀌어서 아미노산 하나가 달라진 결과 구조가 변형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요. 비정상 헤모글로빈. 그래서 비정상 헤모글로빈 때문에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돼버리고, 남모양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심한 빈혈을 유발하며 또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 세세하게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원래 이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 때
프롤린, 글루탐산이라는 요런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글루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린으로 다른 놈으로 바뀌어버렸어. 그지? 그지? 뭐 DNA 염기 서열의 이상에 의해서. 그래서 프롤린, 발린, 글루탐산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남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병이 걸리는 거지, 그지? 선생님 여기 글루탄산, 발린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알아두면 좋지, 그지? 그래서 또 나머지 내용을 잠시 언급해 보면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삼소를 운반하는 성질, 운반하는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 그래서 알파사슬 2개와 베타사슬 2개로 되어 있고, 또 DNA의 베타사슬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T에서 A로 바뀌었어. 그지? 타이민에서 아데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타사슬의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면서 베타사슬의 입체 구조가 변하여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그 기능을 결정해, 그지? 근데 이 염기 서열이 약간만이라도 바뀌면 그 사이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지, 그지? 그럼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못하면 이 세포가 힘들어하지, 그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한 빈혈, 또 혈액순환 방해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세포들이 어떻게 돼?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지? 양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노폐물을 또 밖으로 못 뺀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신체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막 변형 현상 이건 됐고요. 자, 그 다음 페닐 케톤혈증부터 봅시다. 두 번째 거, 유전자 이상. 자, 특정 효소가 결핍되어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원래 전환시켜야 돼, 그지? 그런데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이제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지? 이제 페닐알라닌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이 병이 페닐케톤혈증입니다. 페닐케톤혈증. 자, 그 다음에 알비노. 자,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눈이나 피부나 머리카락 등의 색소가 결핍되는 거지. 그래서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낭성섬유증, 유전자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끈끈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폐, 간, 이자 등 과도한 점액이 분비되기도 되어서 기도가 막히고 염증이 유발되어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장애가 나타나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뇌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35세에서 45세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경계가 파괴돼, 그지? 그래서 머리와 팔다리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억력과 판단, 지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지, 그지? 마치 이렇게 무도에서 춤을 추듯이 흐느적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헌팅턴 무도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헌팅턴 무도병이나 연골 발육 부전증은 우성 유전이야, 그지?
그래서 이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라도 띵 받으면 무조건 그 유전병이 발현되는 이런 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유전병을 진단하는 거야, 그지? 근데 누가 초기에 진단하는 내용이고 나중에 진단하는 내용이지. 자, 8주면 한 4달 정도 되잖아, 그지? 2달이야, 그지? 한 2달 정도면 육모막 검사를 하고, 그지? 육모막 검사를 하고, 한 4달 정도 되면, 그지? 양수 검사. 그러면 양수가 먼저냐, 육모막 검사가 먼저냐면 육모막이야. 직접 태아의 이 세포를 떼어내는 거고, 양수는 이 태아를 보호하는 물이야, 그지? 그지? 거기에 태아의 조직 세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들을 배양해서 이 태아의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 유전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유전병 중에서는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진단법이 개발되고 있다.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육모막, 육모검사와 양수검사, 그지? 육모막, 육모검사와 양수검사. 그래서 육모막, 육모검사는 태반의 바깥측인 육모막에서 태아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채취하지, 그지? 태아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채취해서 임신 8에서 10주에 실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수검사는 임신한 여성의 양수를 채취하여 태아의 세포를 분리해 검사하는 것으로 임신 14에서 16주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검사는 생화학적 분석, 염색체 분석, DNA 분석으로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진단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뭐 그다지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 풀 때나 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질문 문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 이상이잖아, 그지? 수 이상이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비분리가 일어나 염색체의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고, 상염색체가 비분리된 경우 남녀 모두에 나타난다. 다운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3개냐면 21번 염색체가 3개,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성염색체 X 하나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한다?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조 이상. 자, 일부가 떨어진 경우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복, 여기. 그 다음에 염색체 일부가 떨어진 후에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전좌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전좌.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DNA에 뭐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핵형은 정상인 것 같아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톤증, 알비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에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돌연변이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돌연변이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체세포의 돌연변이로 생긴 유전병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아니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비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원래는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떻게 돼야 돼? 자,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원래는 여기에 하나가 와야 돼, 그지? 이렇게. 근데 지금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n이 돼야 되는데 하나 많고, 여기는 하나 적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m 플러스 1이고 여기는 m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상동 염색체라는 놈의 비분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1번 염색체 상염색체지 정상적으로 됐네. 요 오른쪽에서 그지, 오른쪽에서 염색 분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지.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n-1이고 여기는 n+1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지금 여기에 정상란자는 무조건 n이야. 그치? 정상란자 n이야. 그치? 그러면 정자 A 같은 경우는 n+1이었으니까 이거 더하게 되면 2n+1이 되는 거고, 정자 B는 n-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두 개 합쳐지면 2n-1이 되는 거고, 정상정자 C는 n이야. 그치? n이면 그대로 2n이 나오겠고요. 정자 D는 n+1이야. 그치? 그러면 요거하고 합쳐지게 되면 2n+1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천천히 이거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그치? D가 한 번 더니까 얘가 뭡니까? 중복. 나는 잘렸네. 결실. 여기는 EFF이니까 역위. 그 다음에 얘는 비상동 염색체 간에 바뀌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방사성 자외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DNA 염기 서열 이상으로 발생하였다. 맞고요. 그 다음 모두 열성으로 유전된다. 아니지. 헌팅턴 무도병 우성 유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인 것 같은 경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체세포의 염색체 수야. 그지? 그러면 성염색체 수 이상이나 그지?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 이런 거 다 포함되지. 그지? 그러면 자 뭐예요? 알비노증 염색체 수. 그지?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수 똑같잖아. 고양이 오름 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결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 수 이상이지. 안 되지? 페닐케토뇨증 유전자 이상. 크라임펠터 증후군은 요거 조심해야 돼. 얘는 XXY야. 그지? 어떻게 됩니까? 44 플러스야. 그지? 얘는 일단 상염색체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정상이야. 그지? 전체 염색체 수는 하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인 것 같은 경우니까 미음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세포. 이거는 어쨌든 돼요? 안 돼요?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체세포의 염색체 수니까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그치 몇 개가 돼? 체세포는 47개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요것도 유전자 이상이니까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똑같이. 그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마치도록 할게요.